(1926년 3월 23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루터 독일 총리의 불신임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정부 반대파들은 제네바의 결과를 정당이 아닌 독일 전체 입장에서 봐야 한다 주장하며 반 로카르노 반 연맹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루터 총리는 로카르노 정책의 추진과 연맹 가입 의지를 나타내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라인 지역의 군사 점령은 로카르노 정신과 양립할 수 없으며 독일은 정당한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독일 의회는 도스 계획에 따른 배상금 지급 중단 요구를 부결시켰습니다. 슈트레제만 외무장관은 지금의 경제 위기는 도스 계획 때문이 아니며 오히려 계획 덕분에 절실한 외국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상원에서는 행정부에 대해 강한 공격이 이어지며 행정부가 기존의 국제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려 한다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상원의 비판과 주 영국 대사 관련 논란을 무시하며 기존의 외교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국제사법재판소 관련은 상원의 일이지 행정부는 권한이 없다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대통령의 권한 하에서 군축예비회의 참석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스크르진스키 총리가 연맹의 회의 결과를 외교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총리는 위신 때문이 아니라 유럽의 평화와 갈등 해소를 위해 폴란드가 독일과 함께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한다 주장했다 밝히며 이는 회의에서 매우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약 당사국들 사이에서는 완전한 합의가 있었고 해결 불가한 문제는 없었다 전했습니다. 루마니아 총리와 내각의 임기가 3월 27일에 끝나는 상황에서 페르디난드 1세 루마니아 국왕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왕이 임명한 총리가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국왕이 원한다면 체제의 근본적 개혁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후 사회가 크게 바뀌었음에도 자유당은 권력을 계속 독점해왔으며 독재에 준하는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왕실은 자유당과 결탁하였고 카롤 왕세자의 퇴위 이후 위험 요소도 제거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후 편입된 영토들은 반정부 세력으로 돌아섰으며 주요 도시에서 야당이 승리하는 전례 없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최악의 경우 루마니아의 공화정이 들어서거나 카롤이 강제 복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재향군인회가 파쇄익 섬유 파업 노동자와 공장주 간 협상 중재를 자원했습니다. 군인회는 임금 인상에는 찬성하나 공산주의 지도부가 이끄는 것은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려 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고 퇴장당했습니다. 파업 조직자 와이즈보드는 군인회로부터 받은 성조기를 개양하며 파업 최초로 성조기가 걸린 채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와이즈보드는 모스크바에서 파업을 지지하는 전보를 받았다 밝혔습니다. 이날 파업 지역에서는 여러 충돌이 있었고 파쇄익에서 5명, 클리프턴에서 1명, 월링턴에서는 3명이 체포되었고 월링턴 지역에서 체포된 인원은 당일 석방되었습니다. 연방의회는 조사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나 평화적 피켓 시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필드 지역 직원 400명도 파업에 돌입하였고 와이즈보드는 해당 파업도 지원하겠다 밝혔습니다. 가필드 파업은 합의 직전까지 갔으나 노동자들이 다시 집단 이탈하며 결렬되었습니다. 멕시코와 미국 석유회사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석유업자들은 미국 장관에게 규정안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1917년 이전에 취득한 석유 임차권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멕시코의 요구대로 멕시코 정부가 조건을 부여하는 50년 허가제로 바꿀 것인지입니다. 미국은 이런 입장을 지금까지 거부해왔습니다. 프랑화가 1924년 3월 8일 이후 최저치를 찍으며 달러당 28.61프랑까지 내려갔습니다. 프랑스의 불안정한 금융, 정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최저치에서 매수가 나타나며 어느 정도 지지선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버마에서 노예제가 폐지되며 후카운 계곡에 약 3,500명의 노예가 해방되었습니다. 이는 몇 달 전 버마 행정국 부청장이 대표단과 함께 지역을 방문해 족장들을 압박한 결과입니다. 버마 총독은 부청장과 대표단을 치하하며 지역의 혐오스러운 관행들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총독은 물자 공급 중단 등 압박 정책을 시행하며 이번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일조했습니다. 출생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상지아노에서 훗날 저명한 극작가가 되는 다리오 포가 태어났습니다. 포는 현대 정치극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로 주로 중세 희극과 익살극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포의 공연은 극장뿐 아니라 학교, 공원, 교도소, 거리 등 많은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997년에 중세의 광대처럼 권력을 풍자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존엄을 옹호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사망 소식입니다. 베트남의 독립운동가 판쩌우찐이 사이공에서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판쩌우찐은 급진적 봉기보다는 경제산업 기반 구축으로 점진적 자치화를 주장했으며 핵심적으로 근대화를 통해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1908년 반식민 운동가를 프랑스가 대규모로 잡아들이며 하노이에서 체포되었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1911년 사면되었습니다. 이후 대전쟁 초기에 병역 회피 및 친독일 성향으로 감옥에 들어갔으며 1915년 석방 후에는 프랑스의 지원을 모두 잃고 1924년에 베트남으로 돌아와 여생을 보냈습니다. 이상으로 1926년 3월 23일 방송을 마칩니다.